거기서 오는 서로의 갈등으로 인해서 더 불안함이 조장되는 첫 번째는 이제 지금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이 경쟁 구도 속에서 자라난 학부모님들이에요. 그래서 남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 남을 밟고 1등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 거기에다가 아이들을 한두 명밖에 낳지 않으니까 나보다 더 잘 살아야 해. 지금은 더 힘들어. 지금 취업하기 얼마나 힘든지 알아? 대학 가기 힘들어. 그럼 뭐 먹고 살래? 이러한 생각들로 인해서 이제 부모님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아이들에게 푸시를 하게 되고, 그러면 아이들은 또 그런 말을 들으면서 또 경쟁 구도 속에서 계속 남보다 잘해야 돼. 남에게 이겨야 돼.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불안이 점점 더 커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맞벌이로 인한 여유가 부족하다는 데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맞벌이 부부로서 아이를 키울 때 아침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빨리 옷 입어라, 빨리 밥 먹어라, 빨리 가방 챙겨라, 이제 가야지, 이런 말들을 제가 어느 순간 보니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과 여유가 부족하게 되면서 아이들의 얼굴을 쳐다보고 오늘 학교 잘 갔다 와, 오늘 즐겁게 다녀와, 화이팅, 사랑해, 이런 말보다 빨리 학교 가야지, 옷 입어야지, 이런 말들을 하게 되면서 아이들이랑 이렇게 정서적 교류를 나누는 시간들이 많이 부족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도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아이들한테 나오는 말들이 조금은 뾰족하게, 조금은 아이들의 마음을 콕콕 찌르는 이런 말들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학교 아침에 즐겁게 와야 되는데 즐겁게 오지 못하고 이렇게 풀이 죽어서 오거나 아니면 걱정스러운 얼굴로 오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아이들의 불안감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부모님들의 불안이 높다는 것인데요. 이런 경쟁 구도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부모님께서도 사실은 각박한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외로움을 또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일하고 집에 오면 아이들 돌봐야 되고, 그 돌보면 쉬는 시간은 없고,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만났을 때 커피 한잔 하고 싶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만의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없고, 그리고 지금 부모님들은 이제 그 전에 부모님들이 키웠을 때 너는 행복하게 살아라,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라, 이런 말들을 하면서 이제 키워져 왔는데 막상 현실에서는 내가 원하는 커피 한 잔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없고, 아이 키우기는 너무나 힘들고, 그리고 그걸 감당해내는 것조차 너무나 힘들다는 생각이 드니까 거기에서 오는 불안감, 걱정,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아이들에게 또 전가되면서 불안함이 더 심화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는 제가 부모님들에게 꼭 하루 동안 이 시간을 꼭 가지세요 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아이와 대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겁니다. 부모님들과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에 대해서 생각보다 너무나 모르시거든요. 아이가 친한 친구가 누군지,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놀이를 좋아하는지, 그 다음에 아이가 오늘은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마음은 어떤지, 이런 걸 제가 더 많이 알고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는데도 부모님께서 아이가 어떤 기질과 성향을 가졌는지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왜 대화가 부족하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부모와 여유와 시간이 없다 보니까 막상 아이와 앉아서 웃으면서 오늘 학교 재밌는 거 뭐 있었어? 오늘 급식은 뭐였어? 이런 걸 물어보시지 않더라고요. 그냥 오늘 숙제했어? 뭐 학원 숙제는 했어? 이런 이야기만 물어보시고 실질적으로 아이와 교감을 나눌 수 있는 대화를 생각보다 안 하시는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런 대화 시간이 부족한 것이 또 아이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친구들과 놀이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학교 끝나면 다 학원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학원 가기 싫어요 이런 말 초등학교 3학년 되면 벌써 하거든요. 오늘 7시에 맞춰요. 그래서 그럼 저녁은 이렇게 물어보면 저녁은 학원 갔다 와서 먹어요. 아, 힘들겠다. 다른 거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이러면 뭐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거든요. 근데 또 막상 친구들이랑 놀려고 하면 학원 시간 때문에 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 시간에 학원 가고 이 친구는 이 시간에 학원 가고 나는 이 시간이 남는데 그러면 같이 놀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 끝나면 친구들이랑 놀면서 뭐 학교에서 속상했던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선생님한테 야단 들을 때도 있었고 또 부모님한테 야단 듣거나 하는 경우 또 뭐 친구들이랑 싸우는 경우도 있어도 또 친구들이랑 즐겁게 막 다양한 활동하고 놀고 하면 사실 그 스트레스가 언제 있었냐 하는 생각으로 다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또 즐거운 마음으로 또 학교 가서 또 즐겁게 생활을 했는데 지금 아이들은 이제 학교 갔다 오면 또 공부를 하러 가야 하니까 아이들이 쉴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도 사실은 같은 또래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면 즐겁고 행복한데 아이들은 더 친구들이랑 만나서 이야기하고 즐겁게 놀고 하는 것에 행복을 더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도 자신의 스트레스 풀 때도 없고 또 즐거운 마음이 이렇게 만족감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만족감도 가질 수 없어서 또 불안함이 올라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번째는 이제 요즘 보면 아이들이 감정적으로 친구를 대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게 긍정적인 감정보다 부정적인 감정이 뭐 화나, 그 다음에 짜증, 그 다음에 뭐 슬픔, 우울 이런 것들로 친구들을 대하는 모습들이 되게 많이 보여요. 그래서 왜 그럴까 저도 생각을 해보았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뭐 속상한 일이 있었거나 집으로 가는 길에 친구들이랑 다퉜거나 아니면 오늘 친구랑 놀 사람이 없어서 너무 속상했거나 하면 사실은 그 얘기를 누군가에게 해서 위로를 받고 아 그래 너 속상했겠다 엄마도 그런 적 있었는데 친구들이 같이 놀지 않아서 오늘 혼자 외로웠겠네 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서 감정을 받아주고 위로해주고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시간들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친구와 놀 시간이 없어서 위로받지 못하고 부모님이 또 시간이 없어서 위로받지 못하고 공감받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오는 우울감들이나 그다음에 불안함들이 또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7번째는 부모님들께서 이제 정서적으로 아이들과 교류를 하셔야 되는데 학습적으로만 아이와 교류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학원 갔다 왔어? 학원 숙제 했어? 그 다음에 뭐 준비물은? 그 다음에 해야 될 거 뭐 있어? 그 다음 뭐 해야 해? 오늘은 뭐 어디까지 배웠어? 이런 것들만 이야기를 하시고 막상 아이와 이렇게 교감을 나누고 오늘 재밌는 거 뭐 있었어? 뭐가 즐거웠어? 이런 것들에게는 교감을 나누지 않음으로 해서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갔을 때 특히 중학교 갔을 때 사춘기가 왔을 때 사실 학습적으로 교류만 하신 분들은 아이에게 오늘 공부 뭐 했어? 하면 안 그래도 시험 쳐서 스트레스 받고 학원 많이 다니고 공부하는 아이들이 대답을 할까요? 전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더 이상 아이랑 대화 나눌 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뭐 네가 좋아하는 노래는 뭐야? 그런 노래, 이 노래 너무 좋다. 같이 한번 들어보자. 너 오늘 뭐 맛있는 거 먹고 싶어? 너 이거 좋아하니까 오늘 요거 맛있는 거 같이 한번 먹어볼까? 일상생활 속에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학습적으로 계속 교류만 하다 보니 이제 사춘기가 되면 아이가 문을 쾅 닫고 부모와 더 이상 이야기하기 싫어? 엄마는 내 마음도 몰라? 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춘기를 좀 더 불안하게 그 불안한 마음이 가중이 되어서 사춘기가 이제 마음이 불안해지니까 사실 마음이 불안하면 공부도 잘 안 되거든요. 거기서 오는 서로의 갈등으로 인해서 더 불안함이 조장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